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인지 알 수 없어. 어디 갔지? 맞다. 자, 이거 이따 줄 테니까 오늘 잠깐. 자, 이쪽. 자, 이쪽에 1번은 최소 드립상을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의 1 같은 경우는 기름하고 연결되는 거는 기름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울하고 연결되는 거는 개울이죠. 그 다음 마지막 쓸다하고 연결되는 거는 늘다. 이렇게가 되겠죠. 최소 대입상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밑에 이번에 얘가 보면 잘 나왔죠. 그럼 2의 1. 자, I에서 이거 표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안 어려워요. 괜히 역을 얘기하면 실제로 표는 머릿속에 나중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전설로만 바꾸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전설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의 자체가 평순인데 평순에서 그대로 같은 자리에서 입모양만 동그랗게 하는 거니까 원순 바꾸면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가 약간 다물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자체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중모음이니까 위로 올리니까 고음이 되겠죠. 그리고 들어가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가 정답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이것도 발음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변동 자체가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게 3개. 앞, 어금니, 그 다음에 측장, 그 다음에 예미. 그래서 여기는 비음화, 벤소리대기, 그 다음 추가, 첨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은 나머지니까 구급량. 얘는 비음화하고 첨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죠. 그 다음 막내 같은 경우도 첨가하고 비음화 두 개 들어가죠. 마지막 적병 같은 경우도 음절이 끝에 들어갈 거고 뒤에 뺨 이렇게 될 거니까 덴들이 되겠죠. 그래서 각자 두 개씩. 이거는 지금 발음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쪽은 단어만 버렸죠. 모두가 바르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당연히. 그죠? 나눠질 거고, 그 다음 모두가 조사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드디어는 하나예요. 이건 나눠질 수가 없어요. 바라더는 기본형 자체가 바라다가 기본형일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겠죠. 사실 되었다는 기본형이 이렇게 대자로 나온다면 여기에 쪼개 될 거니까 이렇게 쪼개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포인트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기본형 자체가 이루다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더에다가 시다 들어가는데 지고 지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또 나눠야죠. 이렇게 나누면 다 나눈 겁니다. 근데 아직 덜 나눴죠. 얘도 후다에다 미음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야죠. 그죠? 이렇게까지 나누면 다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리 미면서 실질로 들어가는 게 그럼 모두하고 그 다음 드디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 들어갈 때 A하고 D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형식이면서 의존이 되는 거는 그러면 C하고 E하고 F 이렇게 되겠죠. 결국 엄미하고 조사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접사나.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자, 집과 건불다, 헛불다처럼 나눠주세요. 그럼 구경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경에다가 꾼으로 나눠주겠죠. 그럼 얘는 사생하죠. 이거 접사니까요. 그 다음 노프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다하고 푸르다로 구분되겠죠. 그러면 둘 다 어근이니까 합성어죠. 그 다음 풋사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대다 사랑인데 얘가 접사죠. 그럼 파생어죠. 마정의 뽑히다는 뽑다가 기본이니까 여기다가 키에다가 다 이런데 얘가 접사죠. 그러면 파생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동 피동의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접사 자체의 이일이기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파동 피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문제를 물어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답 한 번에 좀 부른 다음에 다시 볼게요. 이게 좀 나을 것 같고. 자, 처음에 의문 1. 자, 1번에 5, 2번에 1, 3번에 5, 4번에 4, 그 다음 5번에 3, 6번에 2, 그 다음 다시 의문 2에 1, 1번에 2, 2번에 1, 3번에 4, 4번에 5, 5번에 3, 6번에 2, 그 다음 단어 1, 1번에 4, 2번에 4, 3번에 3, 4번에 4, 5번에 5, 6번에 2, 그 다음 단어 2, 1번에 4, 2번에 2, 3번에 3, 4번에 2, 그 다음 5번에 3, 6번에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1번하고 지금 3번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은 둘 다 자음체계 표현 모음체계 다 외우라는 얘기죠. 1번 같은 경우 모음체계 자체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고 3번 같은 경우는 자음체계 표현 외우는지 확인하는 문제죠. 실제로 물론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 내면서도 이 안에서 자음체계나 모음체계를 줄 때도 있어요. 시험에서. 근데 거의 그럴 일이 없고 이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다는 혀의 높낮이가 같은 게 아니라 다 입모양이 동그랗게 모이죠. 얘네들은 원순모음이죠. 그래서 동그랗게 있는 것끼리 불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바른대로 본다면 전설모음이죠. 그러니까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다고 해야 되고 다 같은 경우는 다 고모음이니까 혀의 위치 자체가 이쪽으로 제일 높은 것끼리. 그 다음 라 같은 경우는 원순모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입모양을 평평하게. 그럼 마지막 5번이 정답이죠. 애하고 아는 저모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단모음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으면 같은 맞모음을 가지고 있는 이중모음들을 서로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라고 나오니까 이 기억에서는 같은 반모음끼리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해야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탈락한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반모음 자체를 탈락을 해서 하는 거를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기억 자체를 만족하는 정답은 1번 선지하고 그 다음에 5번 선지 이 두 개밖에 없죠. 처음부터 1번 선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기 그 다음에 예기 이렇게 나오고 5번 선지를 보면 의뢰 하고 그 다음에 의뢰 이렇게 나오는데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된 거고 얘 같은 경우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모음일 거니까 같은 반모음이죠. 그럼 이것도 똑같죠? 이것처럼 같은 범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구분되는데 이걸 2번 같은 경우 안 되는 이유가 휴게실 자체를 보면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중모음이 없죠. 그러니까 기억기의 조건 자체가 안 되죠.
대신 얘 같은 경우는 만족되지만 얘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의 세네하고 세네는 아예 반모음이 없죠. 둘 다. 안 되죠. 지연하고 지연도 이거 똑같죠. 지연에는 반모음이 없고 지연에만 반모음이 있는 거니까 같은 반모음을 갖고 있는 거는 1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호에서 5번이 안 되는 이유. 왠지하고 왠지 같이 나온 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는 둘 다 뭐가 있어요? 반모음 자체가 껴있죠. 그럼 반모음이 탈락된 게 없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안 되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한하고 지한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니까 여기에 반모음이 있는데 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5 자체를 탈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으로 가겠죠. 그럼 2번에 옛다하고 옛다는 기억이죠. 그 다음에 수완이 좋다 같은 경우는 히읗 자체하고 연결시킬 때 날아간 거니까 이건 반모음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한갑잔치하고 한갑잔치는 또 될 수 있죠. 한갑하고 한갑은 지완, 지한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조금씩 되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자음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기억은 다 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비음 자체가 코빗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코로 빠져나간다 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다 경고계 세니천장 소리니까 한 번에 터트린 게 아니죠. 세니천장 자체는 파차림이니까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썼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지긋은 다 거센 소리인데 거센 소리는 소리가 강할수록 뭐한다? 공기양도 많아지죠. 빠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좁은 틈으로 내보내는 자음들이 아니죠. 많이 내보내는 소리 공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코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죠. 리을에는 비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는 입술 소리죠. 수능이라고 해서 그래서 얘가 입술 사용의 소리 내는 자음들이다 라고 나오니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 다음 비음, 유음에 대한 기본적 정의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발음 나왔기 때문에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니은은 3꼴은 이거 명사명사의 결합이니까 용언의 어감 받침 자체가 없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엔 디귿에는 만인데 여기는 교체가 없죠. 그냥 히읗만 탈락하고 연음된 거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역과 리을, 타열음이 모두 조음이치가 다른 점을 바뀐다 라고 나오는데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거나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거는 조음이치가 같아요. 비읍과 쌍비읍은 어차피 위치가 다 똑같을 거고 기역과 이음은 둘 다 영국이기 때문에 조음이치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 4번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둘 다 비음 또는 유음이니까 조음 방법이 비음으로 맞춰지던지 유음으로 맞춰진 거죠. 마지막 5번에 비음하고 유음하는 한자어란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을 거면 미리 뭔가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마지막 탈락. 정도 4번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 다음 지금 조금 길게 나오긴 하지만 기억에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어간 끝에 모음과 같은 모음이 시작되는 어미가 붙으면 두 개의 모음 중에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면 이 기억 자체를 가지고 만족이 되려면 정답이 2번하고 3번밖에 없죠. 2번하고 3번만 유일하게 같은 형태의 어미가 붙어서 탈락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안 맞죠. 크어는 의하고 어니까 안 맞고 그 다음 4, 5번은 탈락이 아니라 아예 그냥 교체된 거니까 맞을 수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미음 자체 예사 소리가 히읗이 인접하면 거센 소리로 축약한다. 이건 그냥 거센 소리 되게 차지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만족되는 게 1번 그 다음에 3번 이 두 개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2, 4번은 히읗 자체가 탈락한 거고 5번이 연음된 거니까 그럼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1번의 파랑을 보니 받침소리로 7개의 자음만 발음하는 것은 국어의 종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문제를 끝을 교축을 얘기한 거니까요. 그 다음 12항의 1을 보니 히읗이 다른 점과 축약될 때는 형식 형태에 따른 정보가 필요하고 아니죠.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잖아요. 형식 형태의 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국화 같은 경우에 뒤에가 평형태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10항의 달을 보니 종성의 다른 자음 뒤에 있는 히읗은 연음 환경에서 탈락하는 군. 그래서 12항의 자를 보면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탈락하는 게 맞죠. 그 다음 13항을 보니 제음가는 연음되어 초성에 발음되는 자음의 음가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게 연음된다는 건 맨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다음에 그 다음 12와 13을 보니 겹받침 중에 뒤에 것이 히읗과 시옷이면 연음으로 자기의 음가를 확인할 수 없다. 왜? 된소리 발음하라고 나오잖아. 된소리 발음한다면 시, 쓸 이렇게 될 거니까 처음에 자체가 쌍시옷이나 이런 걸 바뀔 거니까 확인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거 두음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두음법칙은 확률적으로 시험 나올 확률 되게 떨어집니다. 1번에 내일과 미래를 보니 원래 음은 레인데 첫 음에 올 때는 바꾼 거잖아요. 레일 발음 불편하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단어의 첫머리는 음절의 초성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글자가 있다면 음절의 초성이라면 얘도 음절의 초성이고 얘도 음절의 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라는 거는 음절의 초성과 같은 개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어의 첫머리는 어떤 음절의 초성을 얘기한 거야? 이거죠. 첫음절. 첫음절의 초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비음만 얘기하고 얘가 생략되겠죠. 그래서 교묘하게 정답이 2번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뭐 얘기할 게 없죠.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한 점이라고 지금 10, 11, 10에 나왔기 때문에 외래어 필기와 관련이 없는 조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에서 되게 간단하지만 20개만이라고 하고 그 다음 외래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한자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원래는 당연히 한자도 외래어긴 한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 외래어를 합한 것보다 한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분리한 거예요. 이건 외국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다르게 보라는 거죠. 실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때야 같이 보겠죠. 자, 그 다음 2번. 2번 같은 경우는 기억. 전선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감이 모음이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이가 첨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억 같은 경우는 반모음 첨가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가 찾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이거 자체, 이 자체가 첨가되는데 이렇게 표준 자체의 발음으로 인정되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뒤에 보면 이게 나오죠. 표준발음법 22항은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루 발음하는 원칙으로 하되 여루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면 이 표준발음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용언 자체의 어미 자체가 이렇게 어 자체가 나올 때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얘가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기억 자체를 만족할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4번밖에 없죠. 1번에 보면 이렇게 대 플러스 어서가 되는데 얘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 괴에다가 어서가 되는데 괴여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이거 하나 첨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 4번밖에 없죠. 근데 이게 1번에 볼 때 기어서를 보면 기에다가 어서가 되는데, 그러면 이 기어서 같은 경우는 기어서도 되고 기어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1번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수기에다가 어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수, 겨, 서로 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도 그죠.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2가 첨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안 맞죠, 조건이. 얘는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1번으로 멈춰지겠죠. 그래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수기어서하고 똑같아요. 다 교체죠. 그 다음 5번도 교체죠. 그러니까 다 안 맞죠, 하나씩. 그러니까 첨가하고 이 교체하고 연결된 문제는 생각보다 작년도, 재작년도 수능특강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올해도 100개 나오고. 이게 지금 작년도 수능특강인데 사실 문제 유형들 자체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이 문제 낼 겁니다. 내일 그 직전한 학교는 간단하게 33문제만 풀어가면 돼요. 저는 자음식, 모음식에 다 보여줄 겁니다. 일단 그거 보여주는 상태에서 문제를 가는 것도 있을 거니까 보면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세요. 3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약에 사회소리 현상을 얘기하는 학교가 나올 건데 이거 얘기하지 않는 학교는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만약에 이번에 합성어 얘기하는데 사회소리 얘기 안 했으면 이제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1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회소리는 여기 봐서 느끼겠지만 분명히 뭐가 나와? 합성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물새하고 봄밤은 둘 다 합성어이기 때문에 둘 다 사회소리예요. 그러면 같은 현상이죠. 산길하고 참가도 둘 다 합성어니까 당연히 사회소리가 될 거고 그러면 같은 현상이죠. 3번의 촉각은 된소리 대기예요. 이거는 합성어가 아니니까요. 근데 물값은 된소리 대기가 아니죠. 왜? 합성어니까요. 그러면 얘는 서로 같은 현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상이 되죠. 안 되죠. 그 다음 봄빛과 등불 딱 봐도 둘 다 합성하고 그럼 사이소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현상이 맞죠. 정답 4번. 그 다음 마지막 복습은 된소리 대기인데 화병은 화하고 병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리고 합성어기 때문에 얘는 사이소리죠.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은 공명하고 안말은 비음하고 같이 하고 맞이는 구개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비음말을 겪기 전에 음은 당연히 비음이 아닌 거를 비음을 바꿔주는 게 비음하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비음을 겪은 후에는 당연히 비음을 바꿔줘야죠. 비음화가 일어났으니까요. 세 번째, 그러면 겪기 전후에 음은 조음이치가 서로 같게 되는 게 맞죠. 왜냐면 비음화 이전에 같은 소리였을 텐데 비음화 되면서 같은 것도 맞춰질 거니까요. 근데 네 번째, 치조음이란 걸 한자로 얘기한 건데 이 치조음 자체가 디귿, 티읕을 얘기한 거니까 쌍디귿 같은 거 얘기한 거니까 또 맞죠. 근데 마지막 구개음화를 겪으면 구개음 자체가 경구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구개가 되는 게 아니라 땡입천장소에 바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경구개가 되겠죠. 그래서 구개음화에서 얘기하는 이 구개음은 경구개를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센 입천장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는 여린 입천장소리가 안 맞죠. 자음책의 표를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5번. 5번은 또 다 나왔기 때문에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문구는 한 번인데 젊음은 연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없어요. 0이죠. 그 다음 글께는 2회가 맞는데 식용주는 첨가밖에 없으니까 1회죠. 그 다음 알약은 첨가 뒤에 유음화 일어나고 복잡성은 된소리 대기 자체가 2번 일어났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정답. 이거 휘숨으로 본 거니까요. 그 다음 돛담배는 2번이에요. 문제의 끝소리 다음에 된소리 대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반이랑은 되게 많이 했죠. 이건 생각 맞죠? 그 다음 끓는 점 2개밖에 없죠. 히읗이 탈락한 상태에서 유음화밖에 안 일어나니까요. 근데 눈여름은 3번이 또 맞아요. 눈여름은 처음에 지읒이 디귿됐다가 다시 비음화 형태로 바뀔 거고 뒤에 니은천가 있으니까 3개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씩 안 넣는 겁니다. 6번은 탈락되고 있는 게 기역과 디귿밖에 없죠. 모음이 시작되는 형태가 나올 때 않는다 같은 경우에 탈락이 일어나지만 뒤에가 모음이 아니죠. 안 맞죠.
그 다음 많고는 축약이니까 이건 탈락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정답 자연스럽게 2번. 이 문제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응변호 문제는 대부분 발음을 보여주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나올 때도 내신 나올 때도 발음을 보여주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발음이 안 나온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좀 복잡해지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단어 문제 1번. 자, 기억, 미은, 지읒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하고 기능하고 의미에 따라 구분한 건데, 기억에 따라 분류하면 이단은 당연히 서술격 조사니까 답변가 맞고, 도나 이나는 조사들이니까 얘는 불변화가 맞죠. 그 다음 니은에 따라 분류하면 잠은 용언이지만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얘는 명사니까 당연히 체언이 되는 게 맞죠. 오랜만에 깊게 자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용언 자체의 명사 형태로만 나온 어미가 붙은 거고 뒤에는 접사 붙은 거니까요. 그 다음 뿌는 체언이 되는 게 맞아요. 왜? 미숙할 뿌를 보면 앞에가 이렇게 미숙할 이라고 해서 가령 나왔잖아. 그리고 띄어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얘가 의존명사니까 당연히 체언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너뿐이다는 앞에하고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얘가 체언이 나왔으니까 그럼 뒤에 나온 건 조사네요. 그러니까 관계연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지그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 거기에서 만나는 거기가 부사가 아니죠. 에서는 기본적으로 격조사기 때문에 이거 대명사잖아요. 당장 거기서 이것도 당연히 대명사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첫째는 명사지만 첫째는 관용사가 되는 게 맞죠. 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수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사람을 의미할 때는 명사니까 고리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앞에 나온 치어는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포함하세요. 제기대명사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정답이 2번하고 4번하고 5번 이렇게 3개가 되겠죠. 일단 그 다음 반드시 관용어의 꾸미를 받는 명사를 포함해주세요. 그러면 이중명사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이 4번으로 굳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대명사를 포함하세요. 그 다음 대로 이게 의존명사니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이 포함되는 예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 기억 1분명사 뒤에부터 용언의 주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그래서 지금 디귿과 리을이 불만과 걱정이다 이거 상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고, 기억 리을은 이게 2다 3의 1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지칭한 속성부를 뜻하는 것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학교이다 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책이다하고 똑같은 예니까, 만약에 밑줄이 2다 3의 1이 있으면 정답은 1번이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품사통용하고 연결된 건데, 1번은 첫 번째가 의존명사고 두 번째가 조사예요. 2번은 첫 번째가 명사, 두 번째는 부사. 이거 틀린 사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부사, 두 번째는 조사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첫 번째가 명사, 두 번째는 부사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4번도 품사는 달라요.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언니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저는 사람을 보이니까 얘 관용사예요. 근데 두 번째 보면 막내마저 저하고라고 나오죠. 이때 저는 대명사예요. 그럼 정답이 왜 4번이요? 뜻이 그렇죠. 뜻이 안 맞아요. 왜냐면 분명히 기억만 보고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오는 게 그 뒤에를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다 있진 않겠지만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예를 들어 약이 쓰다와 글씨를 쓰다에 쓰인 쓰다의 품사는 각각 형용사와 동사가 다르지만 둘은 동호미어에 해당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단어의 의미가 서로 안 맞으면 다른 품사라도 품사 통용에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 사람의 저는 거리의 의미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저는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의미가 서로 안 맞으니까 동호미어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향수연지 졸려?
어린이들은 잘 시간이지. 나도 왜 이렇게 놀려? 나도 어린이? 지금 이런 애들 안 믿어. 88년생이라는데. 88 같아요. 88년 태어났다는 거안 믿어. 88학번 아니냐고 그래. 88학번이면 내가 나이가 거의 60인데 8살까지는 안 돼. 너무 많이 났었나? 그치. 공부학번이나 10학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 이제 3번. 5번은 되게 쉬워요, 문제가. 이게 뒤에 것만 보면 푸다는 퍼, 그 다음 졌다는 저, 돕다는 도와, 묻다는 물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전부 다 바뀌어요. 근데 너타는 아나 어를 집어넣으면 너가 되는 거니까 그냥 똑같잖아요. 뭐 탈락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타가 너가 돼버리면 이거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규칙화되겠죠. 그리고 이 네 개는 재밌는 게 있는 게 푸다, 짖다, 돕다, 묻다 다 어간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름들이 당연히 우불규칙, 시읒불규칙, 비읒불규칙, 디귿불규칙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고 분명히 어간 어휘만 가지고 문제 안 낼 겁니다. 내신 분들은 불규칙 종류 이름도 물어볼 거니까 문제 보고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6번 같은 경우는 가버리다라고 나오는데 1번은 한 개의 본용어과 한 개의 보조용어 맞아요. 왜냐면 뒤에 있는 버리다가 진짜 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잡아당기지 못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잡다에다가 당기다에다가 못했다의 결합인데 그러면 실제로 잡은 상태에서 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본이 되는 거고 얘도 본이 되는 거고 뒤에만 보조가 되는 거죠. 진짜 당긴 형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동사와 본동사가 결합해서 라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합성용언이 본용언이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굶다고 줄이다인데 둘 다 본용언이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있더니 진짜 뭐가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닌 거니까 이게 보조인 거죠. 그 다음 니을 같은 경우 도와주었다. 그럼 진짜 뭘 준 게 아니죠. 그래서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결합한다는데 합성용언이 단독쓰인 말이죠. 왜? 하나의 형태로 용언을 굳어낸 합성화가 된 거니까요.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 오지 않을까 싶었다. 시다는 통상적으로 다 보조예요. 그러면 한 개의 본용언과 두 개의 보조용언이 맞죠. 앞에 오다만 본용언이고 그 다음 보조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단어 마지막. 자, 1번에 보면 먹일, 그 다음 사느라는 의존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렇죠. 기본형이 먹다 할 텐데 그럼 먹이다가 이에다가 리을 이렇게 된 건데 다 의존이죠. 그 다음 사느라도 사에다가 느라가 결합된 건데 느라가 어미잖아. 어차피 앞에가 어간이고 그럼 이것도 의존으로만 결합된 건 맞죠. 그 다음 헷갈일은 앞에 햇이 접사니까 의존이고 과일은 어근이고 자립이죠. 명사니까. 막내 아들은 둘 다 명사명사예요. 그러니까 자립이면서 실질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햇과일은 형체 형태도가 포함됐죠. 햇이 접사니까요. 사느라는 형식 형태도가 포함된 말이 맞죠. 뒤에는 느라가 아까 얘기대로 어미니까 형식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은 사느라는 맞고 헷갈리는 틀려요. 근데 헷갈리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접사인 거 너무 눈치 챘을 거고 먹이는 실질 형태도가 먹밖에 없죠. 기본이 먹이 되는 거니까 이는 접사니까요. 그 다음 힘들었다는 실질 형태도가 두 개, 힘 플러스 들다가 결합된 말이니까 힘하고 들 이렇게 두 개가 실질 형태도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집밥은 어근어근이니까 이미 안 맞아요. 밥그릇도 어근어근이죠. 맨발은 접사 어근이 맞죠. 발가락은 어근어근이 맞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모양새는 접사가 뒤로 왔죠. 그러니까 얘는 어근 플러스 전미사죠. 새집은 어근어근의 결합 맞아요. 헛소리는 접두사 어근이 맞아요. 근데 소리꾼은 꾼 자체가 접사죠. 그다음 한가위는 또 맞아요. 접두사 어근이 맞는데 가위질은 접사 자체가 뒤로 빠져있죠. 하나가. 그럼 어근어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씩 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의 보슬비는 자립성이 없는 어근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동사적 합성이다.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 그냥 부사로 얘기하면
이거 그냥 부사로 알고 계세요. 학교에 따라 이거 정답 자체가 보슬이나 이렇게 하나 보슬이나 구슬은 학교에서 이거 그냥 부사 자체라고 얘기하면 그냥 부사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만 비자리적 어근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나오던 저렇게 나오던 어쨌든 이거 비통사인 건 맞아요. 왜냐면 부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근하고 결합되는데 명사가 결합되면 당연히 비통사가 되는 게 맞고, 비자리적 어근하고 명사가 결합된 것도 어차피 비통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학교에서 만약에 보스를 부사라고 하면 얘가 자립 형태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얘기하면 실질이면서 의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부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자립이고 실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히 형태 구분하면. 물론 모의고사는 이렇게만 들어갈 겁니다. 왜? 이미 수능특강 자체가 부사란 말을 아예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가원도 재작년에 문제를 낼 때 아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내신에서만 가는 거지 모의고사는 위에 걸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학교 다닐 때 따질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분명히. 왜냐면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평가원의 입장은 하나의 그 문법의 형태를 걔네가 따라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반모음이나 이런 교체 첨가도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평가원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너무 뻔하죠. 파 쪽은 당연히 파가 좀 명사하니까 통사가 맞고, 그 다음 디귿에 잘생기는 기본형이 자리잖아요. 그리고 생기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용언의 부사형이 아니라 그냥 부사죠. 부사에다가 용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또 통사는 맞아요. 뒤에 마지막에 니은은 뭐니까요? 어미니까요. 물론 잘생기 자체만 보면 이렇게 보면 잘생기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건 비통사죠. 이건 비통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생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들어갔으니까 좀 그런 거고, 그 다음 어린이는 용언의 관형사에 맞죠. 어리다가 기본형일 거니까요. 그 다음에 덮밥은 덮다에다가 밥이 그냥 붙었으니까 중간에 어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통사죠. 그 다음 4번은 두 개의 어근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아니요. 비읍이죠. 비읍 같은 경우는 진짜는 단일어니까요. 그 다음 구성성분에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미음 디귿 이 두 개가 아니오죠. 미음 같은 경우는 훌쩍훌쩍 부사에다가 부사 결합된 경우가 된 거니까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 또다시는 부사하고 부사가 결합된 거죠. 그 다음 구성성분에 관형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리을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2번. 리을 자체는 하루아침인데 이거 명사명사 결합이니까요. 그럼 마지막에 예, 이게 기역과 미음이죠. 어느 새는 어느가 관형사고 새는 사이란 뜻이니까 명사죠. 그 다음에 미음의 한 번은 한이 관형사고 번이 명사죠. 그런 겁니다. 자, 그냥 5번으로 넘어가세요. 5번은 자리 바꿈은 결국에는 자리하고 바꿈만 결합된 걸 보면 합성어죠. 미다지문도 미다지하고 문이 결국 마지막에 결합될 거니까 어근어근 결합이니까 합성어죠. 그 다음 첫걸음은 마찬가지 어근어근 결합일 거니까 합성어죠. 한신짝이 제일 쉬워요. 한신짝은 처음부터 접사 자체가 아예 없죠. 차라리 1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미음은 접사긴 한데 바꿈을 먼저 만든 상태에서 자리 바꿈이 마지막 붙는 거니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점이 있어도 한신짝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결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예 접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합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주 넘기 같은 경우를 보면 제주 넘다 형태를 만들고 마지막에 기가 붙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럼 마지막에 붙는 게 접사니까 그래서 얘가 파생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넘다 넘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밑줄대로 움직인다면 제주 넘다 플러스 기가 될 거니까요. 이건 그래도 줄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에 나오잖아요.
보기에서 세 번째 줄 융합합성을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는 의미에 따른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피와 땀은 대등합성어 손에 들고 다니는 자방가방이라는 뜻의 손가방은 종속합성어 어른의 나이를 뜻하는 춘추는 봄과 가을이 합쳐져서 어른 나이가 되니까 융합이다. 근데 피땀이 만약에 노력이라고 쓰인다면 그럴 때는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강가상은 그냥 강과 산이라는 뜻일 때는 각자 따로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등이죠. 근데 나라 영토가 되면 융합이 맞죠. 얘는 절반짜리 정답이고 방과 낫이라고 뜰 때는 대등이 맞아요. 각자 방과 낫이니까요. 근데 늘 이런 의미가 되면 융합이죠. 그래서 안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은 왼쪽과 오른쪽일 때는 각자 의미 갖고 있으니까 대등이 맞고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사라지는 거니까 융합이 맞죠.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 4번. 눈 아래 바깥면에 있는 눈물샘에 나오는 분비물이란 뜻일 때는 종속이죠. 근데 뒤에 눈이 녹아서 된 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종속이죠. 안 맞아요. 그 다음 미음은 사물의 영역에 안과 밖일 때는 대등이다. 그렇죠. 안과 밖 그대로 의미 갖고 있는 거니까 대등인데 필요한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친 정도일 때는 종속이 아니죠. 융합이죠. 의미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단어로 못 나와요. 시험 문제가. 통상적으로 이 문제는 만약에 그냥 반란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융합인지 대등인지 누가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으로 나오게 됐어요. 통상적으로 문제 나오면. 그리고 학교 내신 문제를 보면 그 통사비 통사하고 이 융합종속 이 문제가 같은 문제 안에서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한 번에 섞여서. 말 그대로 하나는 뭘 얘기한 거야? 하나는 결합의 정도를 얘기한 거고 하나는 뜻을 얘기한 거니까 다르긴 하지만 각자 이렇게 산지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점이 좀 높아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움직이고 내일 수일하고 숙제는 원래 8시대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